자, 이제 저희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한 형태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폴더에 보시면 어, 리드미가 있어요. 리드미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읽어볼 만한 것들 이렇게 넣어놨는데, 명령어에 대해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ackage.json이 있고 package lock json이 있는데, lock은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시고, 이 녀석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수정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 이 상태로 되어 있고 16.7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들이 바로 리액트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뭐 빌드를 하느냐, 테스트를 하느냐, 이젝트를 하느냐, 스타트를 하느냐 결정하는 거거든요. 한번 리액트를 실행시켜 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신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1 옆에 있는 물결 표시 있죠. 그걸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 창이 뜹니다. 터미널 창에서 여기서 npm run start 라고 해주셔도 되고, 그냥 start 라고 해주셔도 돼요. 자, npm start를 해볼게요. npm start를 하면 우리의 이 개발 환경에서 그 웹서버가 실행되면서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띄워요. 지금 브라우저가 뜨고 있는데 웹서버가 실행될 때까지는 안 되거든요. 번역하나? 네, 이렇게 해서 리액트의 프로젝트가 실행된 상태예요. 이렇게 실행되어 있고, 여기를 잠깐 보시죠. 터미널 창을 보시면 지금 우리의 서버가 로컬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고 3000 포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랜 환경이시라면 이 주소로 쳐서 들어가시면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방법, 이게 실행된 상태에서 정지하는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고 C키를 누르면 돼요. C키를 누른 다음에 그냥 Y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컨트롤 누르고 물결 표시 누르면 터미널이 닫히고요. 여기에 뭐 빌드, 테스트, 이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나중에는 안 열어볼 거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노드 모듈즈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모듈들, 라이브러리들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깔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요거는 지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번들링이 할 때, 한꺼번에 파일 하나로 만들 때 여기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폴더가 있어요. 파비콘은 먼저 볼까요? 이 파비콘은 뭐였냐면, 아까 전에 여기에서 여기 뜨는 거 있죠. 요거 여기 화면 조금만 해서 보일지는 모르시겠는데, 요게 바로 파비콘이거든요. 이 파비콘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index.html. 자, html인데 여기에 보시면 파비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폴더의 명이 이상하죠. 퍼블릭 폴더 명이 이상한데, 이거는 그 프로젝트 내에서 퍼블릭 URL을 요 폴더로 지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치환돼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매니페스트도 한번 불러와요. 매니페스트는 좀 이따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타이틀 리액트 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타이틀이 이렇게 박히고요. 그 다음에 헤드가 끝나고 바디가 시작되면서 노 스크립트,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없고, 이 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건 주석 처리이기 때문에 지워 볼게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얘 div 하나만 있어요. 근데 뭔가 페이지에 떴죠. 한번 디버깅 툴로도 볼까요? 잠시만요. 디버깅 툴로 보시면 div 루트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앱이라는 녀석이 생겨 있어요. 그리고 헤더도 있고요. 이미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고, 패러그래프 태그 있고, A 태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실제 코드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이걸 누가 해줬냐 하면 리액트에서 해줬어요. 버추얼 돔 생각나시죠? 이 버추얼 돔이 여기에서 이제 개입된 거거든요. 그럼 매니페스트들은 잠깐만 볼게요. 이 매니페스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웹앱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바일용 프로그레시브 웹앱을 만드시게 되면 이 매니페스트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어떤 앱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볼 텐데, 일단은 이렇게 퍼블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을 닫고 이것도 다 닫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src인데 제일 처음에 서비스 워커부터 볼게요. 자, 이 서비스 워커는 프로그레시브 웹 앱 PWA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거의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우지도 마세요. 일단은 지우지도 마시고 index.js가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입점인데 여기에서 리액트 돔 렌더 한 다음에 앱을 불러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워커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워커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워도 되는데 그냥 놔둘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리액트 돔 렌더, 그 다음에 여기 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여기 루트 있죠. 여기서 얘를 찾은 거예요. 도큐먼트에서 엘리멘트 아이디로 루트를 데려다가 그 안에다가 앱을 렌더 시켜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앱이 렌더가 된 거예요. 그럼 앱 안에는 뭐 요런 녀석들이 있겠죠. 이미지도 있을 거고 패러그래프도 있을 거고 A 태그도 있겠죠.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앱을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같은 폴더에 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같은 폴더에 있는 app에서 가져왔다. app.js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헤더, 이미지, 패러그래프, 그 다음 a 태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코드도 있었나요? 제가 못 봤는데 한번 가볼까요? 코드. 네, 코드가 여기 있네요. 코드도 있고 다 있죠. 자,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앱을 내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이 이미지가 돌아가느냐, app.logo라는 클래스 네임 처음 보실 거예요. 클래스 네임이라는 건데 app.css, 자, app.css의 이미지였죠. 이미지 로고, 네, 로고 애니메이션을 돌려요. M 로고 스핀을. 그래서 여기에서 키프레임으로 0도부터 360도까지 돌리는 거네요. 이걸 20초에 돌리게 되네요. 리니어로요. 자,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러면 제가 아까 죽였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 텐데, 원래는 이렇게 해 주셔야 맞아요. run start. 자, 이렇게 되면 또 한번 브라우저를 띄울 거예요. 자, 지우고 또 시간이 걸리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바꿔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태그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h1 태그. 자, 리액트입니다 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보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뜨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 도큐먼트에서 루트를 찾아서 얘를 강제로 그 안에 넣어 버린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앱. 자, 열자마자 바로 닫는 거예요. 셀프 클로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럼 우리 한번 앱에 가서 이제 장난을 좀 쳐볼까요? 앱에서 장난을 좀 쳐볼게요. 자,
app.css 말고 app.js.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얘를 다 지워 볼게요. 자, 지우고 나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h1 태그를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가보시면, 자, 얘는 이제 또 중앙 정렬이 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클래스 네임 때문에 그래요. 이 클래스 네임은 사실은 HTML에서 클래스로 나와요. 그렇죠? 앱, 그다음에 텍스트 정렬을 센터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나서 앱에 가 보시면 얘가 앱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바디에서 루트에서 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게 클래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할 때 리액트 안에서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써야 돼요.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 잠깐만 살펴보죠. 여기 살펴보시면 여기에 클래스 네임,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ES6의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고, 익스텐드에서 컴포넌트,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받아서 이제 확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export default app이라고 보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나가 볼게요. 자, 이제 리액트에서 만약에 요걸 요 밖으로 꺼낸다 라고 하면 이미 에러가 떴죠. 여기 이미 에러가 떴어요. 이미 에러가 떴고, 여기에서도 에러가 떠 있고, 브라우저에서도 에러가 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터미널 창에서 떴던 이게 바로 브라우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얘가 문제라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게 바로 JSX예요. 그런데 JSX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하나의 부모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최상층에는 하나의 태그만 존재해야 해요. 그러니까 앱 안에서도 div 태그 얘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지워졌으면 최상층에 h1 태그만 있죠. 그러면 정상 실행돼요. 하지만 두 개의 컴포넌트를 동시에 병렬로 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 건 무조건 계층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부모가 하나 생겼으면 나중에 병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 가능해요. 병렬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뭐 부모가 하나여야 된다. 근데 이거 부모가 하나죠. 부모 하나의 자식이 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해요.